안녕하세요. 뉴대성병원 소아내분비 전문의 김치우입니다. 성조숙증 걱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조숙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사춘기는 가슴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음모가 나오고 급성장을 하다가 급성장이 꺾일 때쯤 생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는 고환이 먼저 커지고 음경이 커지고 음모가 나오는 순서로 사춘기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할 것은 나이입니다. 여자가 가슴이 나오는 시기는 빨라도 만 8세 이후에 가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남자가 고환이 커지는 시기는 빨라도 만 9세 이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8세와 9세보다도 더 빠르게 2차 성징이 시작되면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보고 성저숙증이라는 병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간혹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나 특이 체질,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숨은 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인이 없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저숙증으로 진단되었다고 말씀드리면 간혹 몇몇 부모님들께서 본인이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냐며 속상해 하시거나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성조숙증에 관련된 오해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러 글들을 보면은 콩과 같은 음식이 유발한다든지 한약이 문제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나 성적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성조숙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것들을 모두 멀리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이런 글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 성조숙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것이 없으며 환경 호르몬이나 성적 자극은 관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성조숙증을 유발한다고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새는 이렇게 성조숙증 환자가 많을까요?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어떤 논문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1800년 중반부터 미국과 유럽의 생리 시기, 생리 나이를 기록한 연구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1800년 중반부터 1900년 중반까지 100년의 시기 동안에도 무려 3년이나 생리 시기가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빨라졌을까요? 이때는 당연히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도 없었을 것이고 야동과 같은 성적 자극도 없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한약도 안 먹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1800년 중반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게 되고 내 몸에 영양분이 충분히 쌓이게 됨으로써 번식을 할 준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성조숙증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성조숙증이 단지 어른이 빨리 되는 것뿐이라면 왜 이것을 병으로 규정하고 치료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2차 성징이 너무 빠를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키 손실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생리가 어린 나이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아직 아기인데 본인만 혼자 반항심이 가득하면 교우관계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부터 여자들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여성암이 많이 발생하고 남자들은 전립선암 이런 남성암이 발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이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노출되면 이런 암 발생 위험도 이론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들께서 제일 이제 사실 큰 문제인 키 손실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논문에 나온 성조숙증 환자의 키 기록입니다. 이 아이를 보시면 원래 만 5세까지는 평균선을 따라서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5세에서 6세 사이에 갑자기 급성장이 일어났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는 전교에서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였습니다. 3학년부터는 잘 안 자라더니 이후로 점점 성장 속도가 꺾여서 결국은 10%타일에 머물게 되었죠. 따라서 센치로 보면 원래는 165cm 정도 갈 애가 155cm에서 멈춘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성조숙증이 발생하면
뭐 10에서 20cm까지도 예상키, 최종키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야 됩니다. 먼저 여자는 가슴이 나오고 남자는 고환이 커지는 시기가 만 8세, 만 9세 이전에 관찰이 돼야 하고요. 고령령이 의미 있게 빠르게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선 호르몬 자극 검사라는 것을 통해 호르몬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먼저 호르몬 수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어릴 때는 원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런 뇌가 잠을 자고 있다가 사춘기가 접어들게 되면서 먼저 시상하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GnRH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뇌하수체를 흔들어서 점점 깨웁니다. 그러면 깨어난 뇌하수체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나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초기에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것들이 고환을 커지게 만들고 정자를 형성하는 데 관여를 하고 난포도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LH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고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자극검사란 이 GnRH라는 호르몬과 유사한 시약을 투약을 해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하수체가 완전히 깨어 있다면 LH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것이 5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아이는 사춘기에 진입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2차 성징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장 클리닉에 가면 이런 염주알 모양의 도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바로 고환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고환의 부피가 다음과 같이 써있는 4cc 정도 크기가 되면 그때부터 2단계, 즉 사춘기에 진입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육안으로 보거나 촉진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가슴이 없으면 1단계, 가슴이 약간 있으면 2단계, 이때부터가 사춘기 시작이라고 보고요. 생리를 할 때쯤은 4단계, 어른이 되면 5단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판단이 되나 살이 너무 없이 마른 애나 살이 너무 많아서 통통한 애들은 이렇게 육안으로 보거나 시집 촉진만으로는 진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음파 검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논문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요. 이 모양일 때가 1단계, 이 모양일 때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의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4단계처럼 보이는 아이도 실제로는 2단계밖에 안 돼 보이기도 하고요. 말라서 겉으로는 2단계밖에 안 돼도 실제로 초음파를 해보면 4단계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궁 초음파 사진입니다. 이것도 어느 논문에 나온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자들은 사춘기가 접어들면 가슴도 나오게 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생식기인 자궁이랑 난소도 사춘기에 걸맞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사춘기 전에 자궁은 일자 형태를 보이고 얇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곤봉형으로 모양이 변하게 되고 두께도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부에 이런 하얀 선이 보이시죠? 이 하얀 선이 바로 자궁 내막입니다. 바로 이 자궁 내막이 점점 두꺼워지다가 떨어져 나오면 그것이 생리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궁 초음파도 사춘기 2차 성징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련령, 뼈 나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학년 여자애가 왔는데 4학년에 뼈 나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원래 손바닥 뼈가 둥글둥글하고 작은데요. 4학년 때는 뼈도 많이 커져 있고 각이 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손목에 있는 뼈도 다르고 이런 손가락, 이런 뼈들도 성장판이 1학년과는 다른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2차 성징 징후가 있고 고련령이 빠르면서 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자극 검사에서 LH가 5 이상으로 나오면 성조숙증으로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면 모두 다 치료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춘기 진행이 빠르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이 크게
아이한테 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를 좀 보류하거나 미루기도 합니다. 성조숙증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질병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어떤 경우에는 2차 성징이 빨리 진행이 되었다가 계속 끝까지 빨리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작 지점까지는 빨랐는데 그 이후부터는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작 지점까지 왔다가 다시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이 되었다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진 않고, 혹시 여유가 되거나 좀 더 지켜볼 여유가 있다면 몇 달 더 기다리면서 치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치료를 할 때에는 이런 긴 이름의 약제를 주사하는데요. 그것을 줄여서 그냥 흔히 억제주사라고 부릅니다. 억제주사는 한 달 간격, 3달 간격, 6달 간격으로 맞는 게 국내에 있고요. 주로 한 달이나 3달 간격의 약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제의 투여는 진단 기준이랑은 또 달라서 2024년 7월 현재까지는 진단은 만 8세, 9세 미만까지 해야 하지만 급여는 만 9세, 10세 미만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3학년 때 많이들 오시는데요. 이게 이제 2025년부터는 이 치료제 급여 기준도 진단 기준에 맞추어 한 살씩 어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료를 고민하신다면 2024년 이내로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몸에서 성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유방과 고환이 작아지게 되고요. 자궁이 원래 두껍게 발달이 되어 있던 경우는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한두 번 정도 피가 비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제가 자세하게 부모님이나 아이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음모와 채모 같은 털은 개인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털은 성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부신 호르몬의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제 주사를 하는 것은 이 성호르몬을 낮추는 것이지 부신 호르몬은 치료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 도중에도 털은 조금씩 자랄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 성호르몬에 의한 2차 성징, 급성장이 소실이 됩니다. 그런데 치료 도중에 원래 급성장 전에 자랐던 것보다도 더 안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억제 주사의 용량을 조절합니다. 그럴 때는 억제는 유지하면서 억제 주사 용량을 조절할 경우에 키 성장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너무 안 크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자랄 최종 키의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이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Q&A를 가져왔는데요. 성조숙증 치료는 예측 키만큼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예측 키 이상으로 자라려고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또한 성조숙증이 아닌 아이들에게 억제 주사를 맞추는 곳도 덜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인 키가 더 자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왔던 아이들은 다시 좀 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 종료 시기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조숙증 치료는 남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를 때 그거를 정상 범위로 늦추려고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정상 범위에서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3년에 출생한 국내 여아들을 대상으로 초경 시기를 조사했을 때 만 12.6세가 평균으로 조사되었고요. 2022년에 어느 한 기관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라도 우리나라는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초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만 6학년 생일 전, 남자는 만 중학교 1학년 생일 전에 늦어도 치료를 종료하고요. 키나 뼈 나이를 고려해서 개개인별로 더 일찍 종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를 종료하고 나서 혹시 다시 2차 성징이 안 오면 어떡하는지, 불임이 되면 어떡하는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치료를 종료하고 몇 달에서 늦어도 1년 반 안에는 다 2차 성징이 진행이 되고요. 불임의 경우에는 성조숙증이었는데 치료를 안 한 여성분들은 오히려 불임의 빈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조숙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어 머릿속이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대성병원 소아내분비 전문의 김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